네. 제가 지금 이거 축하할 때 저희 들어갈 때는 이렇게 하고 메뉴님 처음 출연이실 것 같은데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파스텔 커피웍스 본점 바리스타 박미소입니다. 귀한 커피들을 빨리 소진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다 보니까 얼려놓으면 보관을 좀 오래 해둘 수 있다. 그래서 동결해놓고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파스텔 커피웍스 지금 동결 커피를 시작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맞습니다. 굉장히 뭐 연구도 많이 하시고 데이터도 많이 쌓으신 것 같아서 거의 1년 반 넘게 계속해서 그 데이터를 모으면서 이제는 이제 소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점이 돼서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근데 재밌는 거는 5, 6년 전, 길게는 한 10년 전에 일반 그 가정에서 커피를 어르신들이 거의 대부분 냉동고에 보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맞아 네. 소름 돋네? 그때 커피 교육을 했더니 절대 안 된다. 10년 이상이 이제 지나와서 지금은 전문 바리스타들이 동결 커피들을 다시 시작한다는 게 우스꽝스러운 얘기기도 하죠. 아니 저희 부모님도 냉동 보관을 해놓으셨어요.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경험에서 우러난 지혜였죠. 네. 저희가 이제 동결 커피를 접근하는 면이 외부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과는 조금 더 차이가 있어요. 맛을 만들기보다는 우리가 준비한 그런 좋은 커피, 하이엔드 커피들을 일정한 품질로 장기간에 걸쳐서 고객들에게 소개하고 싶다라는 취지의 동결 커피를 시작하게 된 이유이고요. 한 잔에 막 몇만 원 한 커피들을 사서 오래 먹고 싶은데 하루에 200g 다 소진할 수는 없잖아요. 한 잔, 두 잔 먹다가 이게 남는 거죠, 이 비싼 커피들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 매장에서도 이걸 다 막 버리게 되고 우리 바리스타들끼리만 먹는 커피가 돼버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커피를 어떻게 하면은 베스트 에이징 시점에 지속적으로 제공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어요. 그걸 고민하다 보니까 역으로 동결이란 문제로 돌아가더라고요. 동결 프로세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담당을 했어요. 동결 커피를 하면은 에이징 된 시점의 향과 맛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베스트 에이징이 되는 그 포인트를 벗어나게 되면 점차 커피는 옅어지고 맛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사실상 이제 커피마다 가지고 있는 최고의 포인트가 만들어지거든요. 그 포인트에서 동결을 시켜야지만 90% 정도는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가장 긴 데이터는 1년이 조금 넘어가는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까지 90%를 거의 지킬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나노라시라고 판단하는 원두들마다 로스팅을 해서 에이징 체크를 했는데 저기 얼려져 있는 페루나 가스콘 게이샤 같은 경우에 3일이 베스트 에이징이더라고요. 모두가 다 3일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 그 커피를 베스트 에이징 테스트를 해요. 이 커피가 가장 최고점을 찍을 때가 언제인가를 계속 관찰하고 실험하면서 최고점인 날짜에 이제 동결을 시키는 포인트인 거죠. 그러면 패킹 할 때는 어떤 홈을 쓰세요? 실험용 튜브인데요. 인터넷 쉽게 구매 가능하고 지퍼백이나 밀폐 같은 것도 좋지만 이게 아무래도 바리스타로서 일을 하기에도 그렇고 바로바로 그라인딩 하기에도 편하고 지퍼백 같은 경우에는 가위로 계속 잘라서 사용을 해야 되고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이게 아무래도 간편하고 또 밀폐도 잘 되고 보관하기에도 좋아서 이 용기를 사용했습니다. 모양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사이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45mm 사이즈? 최대 21g 정도 들어가요. 21g 네. 정도. 집에서 하실 때 팁을 드리자면은 한 잔 분량씩 소분해서 담아 두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저희가 직접 테스트를 해보니까 진공하고의 그런 차이가 거의 나타나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에서는 지퍼백을 사용해서 락앤락통에 넣어가지고 보관을 하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저희가 냉동실에 커피만 얼리는 게 아니잖아요. 음식도 얼리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음식 향들이 조금씩은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면 저걸 보관을 오래 해놓다가 추출을 할 때 맛의 변화라든지 이런 게 좀 느껴지는 게 있으세요? 분쇄도에 따라서 조금 맛들이 미세하게 변해요. 분쇄도에 따라서 원래 맛들은 미세하게 변하지 않나요? 네. 맞다. 테스트를 하면서 관능적인 걸로 분쇄도의 그 방향성이 결정되게 되는데 동결 커피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저희가 자료 서치를 했을 때 갈리는 분쇄 면적이 일반 분쇄도보다는 미분이 훨씬 더 적게 나온다. 왜냐하면 이제 이 안에 아주 소량의 수분이 있기 때문에 그 수분들이 의해서 날카롭게 깨지면서 추출 자체가 굉장히 옅어진다, 라이트해진다는 그런 개념들이 있어서 처음에 저희가 접근할 때부터 그런 소스를 얻고 정상 분쇄도부터 아주 미세하게 곱게 나아가면서 베스트 포인트를 찾게 된 것 같아요. 류소님이 직접 데이터를 잡은 가스콘 게이샤라고 하는 원두가 있거든요. 네. 같이 마셔보면 좋을 것 좋아요. 같아요. 그리고 1년 전에 동결을 시켜놓은 아주 제일 오래된 롤리라고 하는 또 다른 블렌드인데 추출해서 너무 좋아요. 드려볼게요. 가스콘 게이샤는 9월 8일에 로스팅을 진행했고 베스트 에이징인 3일째 9월 11일 날 동결을 시켰습니다. 저희 매장 EK43S 기준으로 10.58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갑다. 그쵸. 네, 도중커피 차가워지네. 네, 그라인딩 되면은 보통 미지근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만져보고 되게 다들 놀래시더라고요. 동결에 대한 이점이 차가운 상태로 그라인딩이 되면서 열 발생률을 최소화시킨다는 점이 가장 좋은 포인트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일반 원두들은 발열이 돼서 그 안에서 향이 발산되는 단점이 생기거든요. 지금 동결원두 레시피는 기존 싱글 레시피랑 비슷하게 사용을 하는데 물 온도랑 분쇄도 여는 시간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동결한 원두가 조금 미세하게 고운 편이에요. 16.5g을 16.5g. 사용하고요. 저희는 블루밍 없이 바로 물을 투입해요. 바로 210g 투입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 96도의 물이고요. 네, 일반 맞아요. 온두는 몇 도로 하세요? 저희 매장에서는 다 92도로 사용하고 동결원두는 96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90도부터 98도까지 다 추출을 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92도는 향이나 맛들 자체가 밋밋하게 느껴지고 아무래도 냉동 원두이니까 96도가 가장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향이나 산미 그리고 단맛들을 되게 잘 이끌어내 준다고 생각을 해서 96도로 선택을 했고 그렇습니다. 지금 열었네요. 네, 맞아요. 1분 25초가 됐을 때 네. 열면서 이렇게 저어주시면서. 지금 얘기하다가 놓쳤어요. 아 그래 원래 몇 초에 해야 돼요? 1분 10초요. 15초 남았죠. 이제 1분 10초에 네. 열어주시고 이게 네. 저어주시면서 물을 빼셨네요. 네, 커피는 150ml에서 200ml 사이에 추출량이 나오고요. 3분 이내로 다 빠지지 않고 조금 남았을 때 빼는. 아 그러니까 3분 되기 전에 무조건 빼요. 네. 미소님이 실제 테스트할 때 마시는 그런 관능에 대한 테스트도 했지만 네. 각각의 온도마다 물을 부었을 때 음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온도인지 위에 물을 부었을 때 위에서 물이 어느 정도 온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까지 다 체크를 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이거는 그럼 언제 로스팅된 거라고 하셨죠? 9월 8일이요. 네. 9월 8일이니까 가죽 콘데이션. 맛있다. 그쵸. 네. 이 커피의 베스트 포인트가 3일이었고 3일. 상미 기간이 네. 그러니까 7일을 넘어서면은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없다 해서 거의 대부분 다 폐기 처리를 네, 했었어요. 맞아요. 원래 이제 이 커피는 만약에 동결이 안 됐으면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그런 커피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가의 하이엔드 커피, 스페셜티 산업의 새로운 또 지속 가능성이지 않을까. 선순환 구조가 또 이 안에서는 또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맛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맛있다고. 아무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집에서 침출식보다는 그러니까 여과식 맞아요. 드리퍼를 많이 사용하시니까 동결 안 했을 때보다는 살짝 더 가늘게 하고 네, 맞아요. 물 온도는 한 4도 정도 높여서 일단 테스트 해보셔서 환경에 맞게끔 이렇게 세팅을 바꿔가시면 좋겠네요. 네.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1년 지난 커피 동결로 과연 맛이 유지가 되는지. 이 원두는 작년 8월 11일에 로스팅을 진행했고요. 8월 19일에 얼린 냉동 원두입니다. 롤리는 아쉽지만 지금 현재 시즌에서는 나오진 않고 있어요. 롤리뿐만 아니라 다른 원두들도 퀄리티가 저희 기준에 미달이 되면은 품절 처리하고 아예 생산을 종료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더 맛있는 롤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생두를 지금 찾고 있고 더 맛있는 롤리가 만약에 완성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 거예요. 블렌드라고 해서 꾸준히 조용히 하라. 아, 네. 말 그만하라고. 오, 생각보다 냉동이라고 해서 향이 안 나고 그러진 않네요, 진짜. 이 동결 롤리 원두는 그냥 92도를 한번 사용해서 92도를. 네. 개인적으로 향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와. 진짜 1년 된 원두라고는 믿겨지지가 않네요. 네. 1년 그냥 상온에 보냈으면 방향제로 써야 되죠. 확실히 향과 맛이 진짜 오랫동안 보존이 되네요. 그래서 저는 좀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보통 흔히들 막 동결원두 사용하시면은 그라인더 더에 물기 같은 거 묻거나 습기 같은 게 잘 끼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정전기 없애기 위해서 스프레이를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효과를 주기도 하고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1년 이상 테스트를 하면서 그라인더 날에 문제가 생긴 적은 없어서 뭐 2년, 3년 이렇게 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이스 레시피로 추출하실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얼음이랑 같이 희석이 되는
원료이니까 분쇄도를 미세하게 한 클릭 정도 곱게 사용하시고 조직량은 따뜻한 거를 16.5g 사용하면 아이스는 18.5g이나 19g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되게 유익한 내용 전달해 주셨는데 미소님의 마지막 한마디로 마칠까요? 저희 본점이 이제 새롭게 이사 와서 새롭게 시작을 다시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새로운 공간에서 좋은 커피들을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동결 원두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장 너무 좋고 공간 너무 넓하니까 꼭 오셔서 커피 한 잔씩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하나, 박수 이거. 아. 아예 축하 가시죠.